안녕하세요. 금요입니다냐. 지난 시간 아파트 단지 안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갈등의 문제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우리들의 콘크리트가 유토피아가 될 수는 없을까요? 옛날처럼 아파트에서도 서로 돕고 나누며 사는 건 어려울까요? 그럼 마지막 강의 출발합니다냐.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교수님, 아파트에서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공동체 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모습을 띄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모여서 뭐 김장을 담근다거나 아니면은 품앗이를 한다거나 뭐 두레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결혼식 아니면은 장례식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혹은 뭐 기쁨도 나누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문화들,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형태의 공동체 문화를 현대 한국의 브랜드 아파트에 그대로 얹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공동체 면모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구한 브랜드 아파트 단지는 201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0년대 초반에 수도권의 한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인류학자로서 현장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단지에서 주민들은 좀 전형적이지 않은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자생단체 조직을 꾸려가지고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공동의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양상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때 가치라는 것은 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단지와 관련한 논의에서 경제적 가치라는 측면, 즉 부동산 값이라는 측면은 아예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같은 단지 안에서 같이 어울려 살기 위해서 혹은 공동의 문제에서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라든가 경비업체 직원들이라든가 청소업체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같이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나눴던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럼 아파트의 공동체는 불가능한가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사례는 위스테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위스테이라는 모델의 아파트는 현재 한국에 2군데 건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례가 2020년 여름에 위스테이 별내 신도시에 들어선 바 있습니다. 이 위스테이라는 아파트 단지에 제가 주목한 이유는 분양 형태의 아파트와는 다릅니다. 입주민 전원이 임차인이라는 점, 즉 그러니까 세를 내고 산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들 수 있는데요. 월세를 내고 산다는 게 도대체 뭐가 좋다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매월 월세를 내고 있긴 하지만, 즉 소유권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공동의 집단 소유가 가능한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약간의 그 비용만 내면은 그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건 같이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들은 협동조합 가입을 통해서 이 아파트 단지를 이른바 공동체적으로 소유하고 주택 공급과 운영에서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아파트의 특별한 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 이전부터 입주 예정자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을 따로 시켰다는 측면입니다. 입주 이전부터 이미 일종의 공동체적 소유,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체적 소유가 들어왔기 때문에 입주와 동시에 공동체적 삶을 같이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입주가 진행된 이후에도 이렇게 진행되었던 사전 교육들이 그냥 교육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활동으로, 실제 삶의 양상으로 이어졌는데요. 활동 중인 무수히 많은 동아리들입니다. 목공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다거나 락밴드를 만든다거나 스포츠팀을 만든다거나 취미와 관심사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그 동아리 활동을 모여가지고 한다거나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단지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 중에 하나는 바로 시니어분들, 즉 노인 주민들이, 그 나이가 좀 있는 주민들이 활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니어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택배 배송 뭐 이런 걸 한다거나 이렇게 공동의 활동들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됐습니다. 490세대 정도로 그렇게 큰 아파트 단지는 아닙니다. 이 위스테이라는 사업 자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과 협동조합 운영
경영진의 어떤 헌신적인 희생과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성공할 수 있었던 이런 측면도 있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스테이의 경우는 사실 뭐 지금 모두에게 적용할 뭐 그런 상황, 사실 뭐 한국의 아파트 단지 일반으로 다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국의 아파트 단지 위스테이라는 굉장히 작은 사례이지만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삶의 한국적인 삶의 방식에서 다른 형태의 삶의 방식들, 그런 삶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고향 아파트에서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파트는 까놓고 얘기하면은 상품이란 거는 부인할 수가 없죠. 하지만 아파트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작게는 수백 세대, 많게는 수천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뭔가 애착을 갖고 있고 내가 우리 동네를 아끼는 그런 움직임이 좀 더 퍼질 수 있다면은 우리 주변의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간에 대한 나눔과 주변 이웃에 대한 나눔을 같이 고민할 수도 있는 그런 사례들까지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아파트를 배경으로 연구하는 인류학자의 입장에서 아파트와 아파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준 금요도 고맙습니다. 교수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또 만나요.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뒤로 갈수록 금요화에 아주 친밀도가 높아지셨네요. 아